안녕하십니까. 미디어와 유튜브 리트러시 9주차 1교시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기말고사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어, 지금 중간고사 끝난 지 뭐 바로 엊그제인데 또 무슨 기말고사 안 내냐 이러실 수 있는데 이제 이 기말고사를 안내해 드리는 이유는 우리 후반기 수업이 이렇게 진행되고 여러분들이 이런 과제를 하셔야 된다 이런 뜻에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네. 그래서 여러분, 자, 우리 이제 후반기 기말고사는 이론이 두 문제 내지 세 문제 나가고요. 이제 유튜브 컨텐츠 여러분이 창작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프로필 사진 기본적으로 다음 주까지 좀 해주셔야 되고, 쇼츠 3개 이렇게 해주셔야 되고, 동영상 2개 하는데, 이 동영상 2개는 단순히 한 동영상 2개가 아니라 거기에는 썸네일이 들어가야 되고, 최종 화면이 들어가야 되고, 이제 카드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어, 자막 같은 것도 좀 넣어주시면 좋죠. 그리고 이제 성공 콘텐츠 발표, 네. 여러분들 4분밖에 안 하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되고, 또 과제 제출 20점, 또 점수는 약간 변동이 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말고사 이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이건 뭐 유튜브 콘텐츠 창작을 하셨어 뭐 유튜브 콘텐츠 창작하신 내용을 쓰세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하나도 안 하신 분은 50점이 부여가 되지 않기 때문에 아마 이제 학점을 받기가 좀 어려우시겠죠. 네. 네. 자, 이제 과제 제출이 있습니다. 이제 더 리더 책 읽어주는 남자 있었죠? 그 영어 감상문과 독서 감상문의 중에서 하나 선택하셔서 11월 3일까지 이메일이나 카톡으로 제출해 주시면 되고, 대체 과제는 저건 사람도 아니다라는 제가 소설을 보내드릴 거예요. 카톡으로. 그거 이제 다운받아서 이제 읽으시면 되는데, 어, 대체 과제일 때는 사실 점수가 다 부여되지 않는다라는 거, 그걸 좀 유념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더 리더 책 읽어주는 남자 예를 들어서 15점이 부여가 된다. 그러면 대체 과제인 뭐 저건 사람도 아니다 이걸로 내신 분은 만점이 15점이 아니고 그것보다 낮은 점수에서 이제 시작한다라는 거. 그러니까 성공 콘텐츠가 예를 들어 15점이다. 근데 성공 콘텐츠 여러분들 발표 너무 안 하셔가지고 제가 이제 고민을 좀 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대체 과제 독후감 2편을 받으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주최과제 독후감 2편 내시면 성공 콘텐츠 발표하는 걸로 제가 이제 인정을 해드리긴 하는데 점수 자체가 그래서 성공 콘텐츠 발표하신 분이 15점이라면 15점은 아니고 뭐 한 13점이나 12점부터 이렇게 점수가 부여된다라는 거 예,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으셨으니까 성공 콘텐츠 발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 성원 콘텐츠 발표에서 자신이 2학기 때, 아니, 저기 후반기 때 어떻게 자신의 개인 채널을 운영하겠다 이런 거 발표하셨잖아요. 거기에 맞게 후반기 영상, 콘텐츠 동영상 좀 만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나는 발표 이렇게 했는데 변경이 돼서 좀 다르게 또 만들어 보고 싶다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 시간까지 숙제가 있는데 여러분들 이제 제가 중간고사 때 보니까 뭐 거의 모든 분들이 그래도 그거 하셨죠? 네, 가입 다 하셨더라고요. 네, 가입 다 하셔서 음, 뭐 이제 프로필 사진 정도 만들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제 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거 뭐잘 못하지만 컴퓨터 못하지만 제가 이렇게 그 한글로 만든 거예요. 한글로 넣고 색깔 좀 집어넣고 이렇게 하니까 뭐 나오긴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찍으신 좋은 멋있는 사진 있으면 그걸로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 캡처해가지고 저한테 다음 주까지 이제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후반기 수업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제 우리가 후반기 수업에 대해서 우리 이제 유튜브 컨텐츠 창작이 주요 수업 내용이잖아요. 근데 이제 내가 유튜브 컨텐츠 창작을 나 할 줄 모르는데 선생님이 알려줘야지 내가 하지 뭐 할 줄 모르는데 어떻게 하냐 이렇게 하는데 이게 유튜브는 유튜브로 배운다라는 말이 있어요. 유튜브는 유튜브로 배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유튜브에 대해서 그 유튜브 들어가서 유튜브 컨텐츠 창작 방법만 쳐봐도 뭐 아주 너무나 엄청난 다양한 것들이 있거든요. 어, 짧은 것도 있고 짧은 거 한 5분짜리도 있고 긴 거는 뭐 20분, 30분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참고하셔서 만드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오프라인 수업을 할 때도 유튜브 컨텐츠 창작 방법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수업을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 수업을 한다는 것 자체가 크게 의미가 없고 기술적인 파트이기 때문에요. 네, 기술적인 파트이기 때문에 뭐 근다고 해서 우리가 뭐 실습을 한다고 해서 무슨 컴퓨터과처럼 개인적으로 일일이 다 컴퓨터를 다 있고 오프라인 수업할 때도 그래서 뭐 제가 가서 이렇게 하는 거다 이렇게 하는 거다 이렇게 알려드리는 게 전혀 없어요. 네. 그렇게 뭐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환경 자체가 여러분들이 뭐 사실은 오프라인 수업할 때는 뭐 거의 젊은 학생이었기 때문에 젊은 학생들이 더 잘하기도 하고 네. 여러분들이 이제 그렇게 그냥 유튜브를 통해서 배우시면 됩니다. 근데부터 선생님이 전혀 안 알려주냐? 뭐 안 알려주는 건 아니에요. 기본적인 것좀 제가 수업을 하긴 해드리는데 오프라인 수업할 때는 그걸 제가 이제 전혀 좀 어려운 점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컨텐츠를 영상을 만들어 가기도 하지만 제가 영상을 좀 만들기 뭐하다 그러면 이미 기존에 있는 유튜브 콘텐츠 창작에 관한 엄청나게 많은 영상들이 있기 때문에 그 영상들 중에서 좋은 영상들을 제가 이제 뭐 그날 같이 학생들이랑 같이 시청하면서 이렇게 만들면 된다 이렇게 수업을 했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온라인 수업이 되면서 문제가 되는 것은 제가 이제 다른 학교에서도 계속 강의를 했고 코로나 때도 강의를 했지만 이제 다른 학교 같은 경우는 코로나 때 이제 비대면 수업을 할 때 그 동영상을 업로드하는 방식이 학교 자체 프로그램에 학교 자체 LMS에다 올리는 그런 방식이었는데 우리 학교 같은 경우는 LMS를 이용 전에는 하다가 지금 유튜브 업로드 방식이에요. 유튜브 업로드 방식이니까 이게 완전 공개가 되는 거거든요. 이제 공개가 되다 보니까 누가 보지는 않지만 공개는 되어 있어요. 불려가면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저작권 위반이 걸려버리는 거예요. 저작권 위반이 걸려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그 컨텐츠를 만드신 분들께 제가 다 메일을 보냈어요. 그래서 선생님의 메일을 제가 좀 수업 시간에 좀 쓰겠다 했는데 사실은 답이 안 왔어요. 그 아마추어처럼 하시는 분만 한 분만 저에게 얼마든지 쓰셔도 좋다 이렇게 보내셨고 나름 20만 30만 이상의 구독자를 가지신 좀 나름 프로 유튜버 분들은 아무도 저에게 쓰지 마라 또는 써라 이런 답장을 안 주셨어요. 그래서 쓰라는 답장을 안 주셨기 때문에 제가 이제 마음대로 그걸 또 가지고 쓰기는 또 저작권에 관련되는 사항이라 제가 할 수가 없고 그리고 저도 이제 많은 고민 끝에 제가 뭐 만들어서 하기도 하고 했지만 제가 이제 리터러시를 공부했지 유튜브 창작을 공부한 건 아니어가지고 그런 것들이 아주 깔끔하게 나오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지난 학기부터는 그럼 어떻게 하냐 그래서 이제 동영상 게시는 하지 않고 제가 사진으로 제가 이제 동영상을 찍어서도 했는데 이게 이제 동영상에 이제 저는 강의를 하고 있고 지금 이 업로드 편집이랄지 이렇게 하는 방식을 제가 이제 어, 그 카메라 찍었는데 이게 초점이 안 맞아가지고 배율이 안 맞아가지고 막 이제 흐리게 나오다 왜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 가지 또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동영상 게시는 하지 않고 사진으로 해서 이제 게시를 하니까 사진으로 해서 이렇게 이제 설명과 함께 뭐 이렇게 한다. 네, 그래서 그렇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근데 뭐 여러분들 저의 설명보다도 여러분들이 그냥 학교 그 일반 유튜브 제작 동영상 보시면
충분히 뭐 다 더 잘 이해가 되고 몇 번 보실 수 있고 하니까 그게 더 나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음 주까지는 우리 프로필 사진 만들어서 여러분이 보내주시고 그 다음 주에는 쇼츠 이렇게 하는 걸로 하고 또 동영상 만드는 거 하고 이렇게 해서 진행하겠습니다. 그거와 동시에 같이 또 간단한 이론적인 내용들도 같이 알아보도록 하고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오늘이 9주차고 10주차는 AI 리터러시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지난 주차에는 영어 리터러시 했죠? 우리가 지난 학기까지는 제가 영어 리터러시까지만 하고 바로 이제 유튜브 컨텐츠 창작으로 들어갔었는데 이게 이제 AI 리터러시라는 것이 이게 또 정말 최근에 리터러시 부분에 있어서 정말 아주 주목받는 그 영역이 확대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AI 리터러시를 수업을 하는 게 좋겠다. 네. 그렇게 생각해서 제가 지금 다음 주차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AI 리터러시, 그 11주차 쇼츠, 12주차 촬영 기법, 13주차 뭐 썸네일, 최종 화면 카드, 그다음에 14주차 편집 자막 이렇게 해서 15주차는 이제 기말고사 가서 이렇게 끝낼 텐데 뭐, 쇼츠 촬영 기법 이런 거 하면서 간단하게 이론도 알아보고, 또 이거와 별도로, 또 다른, 뭐, 간단한 이론들 또 공부해보고, 또 여러분들이 과제 내주신 거 또 같이 피드백하고, 왜냐면 한 주차에 두 개의 교시가 있기 때문에, 뭐, 그렇게 해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유튜브 우리가 이제 수행할 기본적인 과제는 프로필 사진, 쇼츠 3개, 동영상 2개, 썸네일, 최종 화면 카드, 그리고 썸네일, 최종 화면 카드 이것은 동영상에 반영한다. 또 자막은 동영상도 반영한다. 그러면 썸네일, 최종 화면 카드하고 자막 어차피 동영상에 반영인데 같이 쓰지 따로 썼냐? 자막은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 넣을 수도 있고 두 개 넣을 수도 있고 아주 많이 넣을 수도 있고 이렇게 되는 거고 썸네일이라는 거, 최종 화면이라는 거, 카드라는 것은 별도의 과제예요. 별도의 과제에서 꼭 하셔야 되는 겁니다. 내가 따르게 들어가서 해야 된다는 거죠. 자막은 동영상에 이제 반영해서 자기가 하나 할 수 있고 두 개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뭐 이번 이 유튜브를 뭐 아주 막 품질이 높은 질 높은 유튜브 콘텐츠 창작한다 이런 개념보다도 이렇게 할 줄 안다. 할 줄 알면 여러분 제가 다 50점을 하기만 하면 다 드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학생들도 이제 다 끝나고 나니까 아 뭐 유튜브 전 할 줄 몰랐는데 어쨌건 저쨌건 선생님 수업을 통해서 유튜브 콘텐츠를 창작하는 방법을 간단하게나마 배워서 뭐 좋았다 이렇게 말하는 학생들이 많이 있었어요. 뭐 친구들끼리 하면 자기는 몰라가지고 그냥 뒤로 빠져 있거나 그래서 뭐 뒤로 빠져 있는 게뭐 좋기도 하고 편하기도 한데 또 미안하기도 하고 이래서 이제 이렇게 아주 뭐 질 높은 그런 고급 기술을 배운 건 아니지만 기본적인 컨텐츠 창작하는 방법을 배워서 좋다 그렇게 말해준 오프라인 때도 말해준 학생도 있었고 온라인 때도 우리 나이 드신 분들이 정말 이제 전혀 할 줄 몰랐는데 자기가 할 줄은 본인이 직접 할 줄은 생각도 못했는데 하나 배우고 나서 아주 간단한 것들을 할 줄 알게 돼서 좋다. 그 손주들도 이렇게 찍어주고 거기에 자막도 이렇게 올리고 이렇게 하니까 아주 좋다. 뭐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뭐 그런 맥락에서 여러분들이 좀 진행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9주차에는 우리 유튜브화랑 뭐 저작권에 대해서, 네. 그래서 이제 유튜브 수업을 사실은 처음 시작할 때는 유튜브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했었어요. 자세하게 했었는데 유튜브 역사까지 해서 네, 어떻게 진행될지 이번 학기는 또 네,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유튜브의 특징 네 가지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한번 해봤었죠. 그래서 누구나 부담 없이 시도할 수 있는 높은 접근성, 네, 기존 방송에서 다룰 수 없는 다양한 콘텐츠가 존재한다. 실시간 소통과 친근한 이미지, 네, 상당히 큰 수익 모델. 자, 이런 부분들은 우리 교재로 삼고 있는 책 있죠? 네. 거기서 다 제시를 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네. 그래서, 제가 뭐, 개인적으로 작성한 것도 아니고, 그냥 뭐, 아무 데서나 제가 가져온 것도 아니고, 제가 그
교재를 보고 있는 책에서 이렇게 좀 제시를 하고 있었습니다. 예, 미디어 대표 쓰기라는 교재에서요. 이렇게 네. 제가 봐도 이게 충분히 일리가 있는 이야기예요. 예. 누구나 부담 없이 시도할 수 있는 높은 접근성. 네, 기존 방송에서 다룰 수 없는 다양한 콘텐츠가 존재한다. 음, 실시간 소통과 친근한 이미지, 그리고 상당히 어때요? 돈을 많이 벌 수 있다. 그게 나오는 거죠. 네. 그래서 개인 방송, 그리고 유튜브라는 것은 제가 이제 2주차 때 잠깐 살펴봐야겠네요. 유튜브에서 아주 간단하게라도. 네. 어, 개인 유튜브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제 나만의 TV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개인 방송인데 이 개인 방송이 유튜브만 있었던 건 아니에요. 아프리카 TV, 뭐 네이버 TV, 카카오 TV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네. 근데 그런 여러 개인 방송 중에서 압도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은 바로 뭐다? 네, 바로 이제 이 유튜브라는 거죠. 유튜브. 네. 1인 방송, 1인 미디어, 개인 방송. 그러니까 텔레비전을 하나 가지고 계신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텔레비전 하나 가지고 계신 거다. 아, 유튜브는 미디어 4개 사특성 있었죠? 우리 미디어 사특성 중 뭐다? 게이트키핑과 관련이 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어떤 유튜브를 보게 되면 거기에 이제 알고리즘이 거기에 다 정보가 들어가는 거죠.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원하는 것만 이렇게 계속해서 업로드 저한테 이제 보여주는 거죠. 네. 유튜브는 미디어 사택성 중 게이트 키핑과 관련이 있다. 네. 첫 번째 유튜브의 특징 중 첫 번째 누구나 부담 없이 시도할 수 있는 높은 접근성을 보여준다. 개인 방송은 자 개인 방송은 내가 이제 방송의 주체라고 생각할 때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게이트 키핑이 없어요. 네. 개인 방송은. 근데 이제 개인 방송 자체가 엄청 커졌다. 엄청 커졌다. 그러면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나 혼자서 할 때는 크게 뭐 게이트 키핑 자체를 주지 않는 거죠. 네. 막 컨텐츠 자체가 많아야 고르고 고를 텐데 네, 그런 게 아니니까요. 하나의 미디어 콘텐츠가 소비자에게 도달하기까지 수많은 문지기를 거치고 그 과정을 더 좋은 콘텐츠를 위한 어떤 정지의 순간으로 생각했어요. 전에는 하나의 미디어 콘텐츠를 만들어서 그게 소비자한테 도달할 때까지는 사실은 여러 가지 관문을 거쳤지만 개인 방송은 이러한 부분을 과감하게 생략한 거죠. 그래서 개인 방송은 누구나 저 비용으로 부담 없이 제작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접근성이 매우 높다. 그리고 이제 컨텐츠에 대한 반응이 좋지 않아도 저희 손해 볼 곳이 없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기업이랄지 이런 방송국들은 투자되는 비용이 있기 때문에 반응이 좋지 않을 경우에는 손해 보겠지만 우리 그거 자체가 없기 때문에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한번 해봐. 이렇게 이제 할 수 있는 건데 최근에는 개인 방송의 규모가 좀뭐 커지는 추세에 있다. 네. 그리고 이제 시청하는 입장에서는 물론 이제 그 만든 사람의 동영상이 나한테까지 도달하는 것 자체에는 게이트 키핑이 없지만 이제 그런 수많은 동영상들 중에서 내가 볼 수 있게끔 내 핸드폰에 내 유튜브 창에 떠오르는 것에는 그것에는 알고리즘이 작용된다. 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두 번째는 기존 방송에서 다룰 수 없는 다양한 콘텐츠. 자, 게이트 키핑을 거친 콘텐츠는 그 신중함 속에서 개성과 매력을 잃기도 하죠. 그래서 결국은 지상파에서 방송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 텔레비전에 나오는 콘텐츠에 대한 안 좋은 이야기 중에서 뭐라고 합니까? 전파 낭비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텔레비전에 나오는 지상파에 나오는 콘텐츠를 좀 안 좋게 부정적으로 말할 때, 와, 전파 낭비네. 전기가 아깝다. 예, 전기가 아까울 정도의 가치 없는 컨텐츠라는 뜻이죠. 예, 그런데 이제 오히려 이러한 다양성이, 음, 근데 그 반대로 이제 그런 다양성들이 오히려 소비자들의 다양한 욕구를 채워주고 있는 것이 유튜브의 특징인 거죠. 네. 그래서 일단 우리는, 음, 아까 앞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유튜브 컨텐츠를 창작하는 방법을 내가 몰라, 알고 싶어. 그러면은 이제 그런 거 이제 그 유튜브를 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또 뭐 실생활에서도 여러 가지 이제 자동차 와이퍼를 교체해요. 자동차 와이퍼를 교체하는데 요즘은 셀프로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다이소에 가서 와이퍼를 샀더니 5천 원이면 하나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교체하려고 그 이제 와이퍼에 붙어 있는 그 설명서를 아무리 봐도 이게 실제 제가 해봤는데 이제 와이퍼 두 개잖아요. 그 두 개 중에 작은 거는 이제 설치가 되는데 큰 거 설치가 도저히 안 돼요. 이상하게.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때는 이제 유튜브를 딱 갔더니 바로 있더라고요. 그걸 딱 보면서 설치를 하니까 설치를 이제 수월하게 할 수 있었죠. 그런 것들은 다 우리가 단지 찾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아주 뭐 다양한 동영상들이 들어가 있는 거죠. 다양한 욕구를 채워준다. 두 번째 했고, 세 번째, 실시간 소통과 친근한 이미지. 개인 방송의 인기를 견인한 것은 바로 실시간 방송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 일방향 방송이 아니고, 이제 쌍방향 방송이 된 거죠. 물론 지상파에서도, 네, 뭐, 쌍방향 방송을 추진 안 한 건 아니지만, 뭐, 실제 했지만, 워낙 이제 시청자들이 많기도 하고, 나의 의견이 거의 뭐 반영되는 일이 사실 없었죠. 그러나 이제 이, 이 유튜브는 뭐 시청자 자체가 그렇게 많지는 않고, 또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어떤 무슨 댓글을 달거나 이렇게 의견을 주면은, 거기 그것이 바로 반영이 될 때 좀 기분이 괜찮죠. 뭐 단순히 저를 이제 소개해 줄 수도 있지만 제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했는데, 그렇게 이제 그렇게 바꿔서 진행해 주실 때는, 와, 내가 이제 그 방송에 일조하고 있다 이런 뭐 느낌도 좀 들고, 네. 음. 그리고 실제 이제 진행을 하시는 분들도 그렇게 뭐 그 사람들이 주는 의견을 이렇게 읽어가면서 뭐 이렇게 계속해서 이제 소통을 하는 거죠. 그럴 때 괜찮죠. 제가 이제 주로 시청하는 네, 그, 매불쇼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그 우리 그 시청자들의 의견을 바로바로 반영을 하니까, 네. 실제로 예전에 한번 그 진행자의 친구가 이제 이렇게 패널로 오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소개를 하고, 물론 이제 그 진행자의 친구를 이렇게 섭외한 이유를 쭉 다 설명했지만, 저쪽에 좀 재미가 없었는지, 그때 그 당시 시청자들의 의견이, 이걸 뭐라고 하죠? 비선? 비선이다. 개인적으로 너가 친한 사람을 썼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좀 비난의 글이 좀 쏟아지다 보니까 결국은 방송도 일찍 중단했고, 나중에는 업로드된 영상 보니까 그거 아예 편집해서 통편집해서 아예 날려버렸더라고요. 네.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이제 그 시청자들의 의견이 반영이 되니까 시청자들 입장에서는 괜찮죠. 그때 아마 매불쇼에 뭐 제가 정확한 기억은 아니지만 그때 아마 구독자 수가 한 80만 됐던 것 같아요. 지금은 130만이 넘었죠, 지금. 네, 이렇게. 그래서 계속해서 이렇게 시청자들하고 실시간으로 소통을 하기 때문에 상당히 도움을 많은 부분에서 우리 시청자들이 좋아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개인 방송은 기존의 미디어보다는 친근하고 편하게 소통하는 분위기를 만들어낸다. 막대한 수익 모델. 자, 개인 방송이 급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또한 수익 모델이
명확하기 때문이다. 네. 수익 모델이 명확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가 뭐 구독자 5만, 구독자 10만, 뭐 구독자 50만, 구독자 100만 이렇게 되면 네, 금액이 나오게 되는 거죠. 네. 음. 그래서 이제 실제로 그렇게 해서 우리가 뭐 정말 많은 구독자 분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잖아요. 네. 음. 그분들은 이제 적지 않은 돈을 벌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이러다 보니까 이제 문제가 생긴 게 있어요. 부작용이 있어요. 부작용이 뭐냐? 부적절한 방송이 사람들에게 이제 쉽게 노출되는 거죠. 그래서 수익과 직결되는 만큼 자극적이고 또 선정적인 컨텐츠 이런 게 많아지게 되는 거죠. 조회수가 이제 많아지면 좋은 거니까요. 그리고 또 이제 그 가짜 뉴스의 근원지로 또 여겨지기도 하고 또 그리고 이제 광고주 비친화적 영상. 그래서 이제 우리 그 유튜브 측에서는 광고주 비친화적 영상이라고 해가지고 일명 노란 딱지죠. 이건 노란 딱지를 붙여가면서 뭐 자체 분열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죠. 네. 우리의 수익에 대해서 좀 더 좀 알아보겠습니다. 네, 여러분이 수익이 사실 궁금하시잖아요. 수익을 결정짓는 몇 요소가 있습니다. 채널 주제, 영상 업로드 빈도, 하트 영상 개수, 사용하는 언어, 수익 창출법, 개수, 네, 어, 이렇게 있는데, 수익 창출 방법은 또 방법은 유튜브 안에서 수익을 창출하는 방법, 유튜브가 제공하지는 않지만 허가하는 방법, 유튜브 밖에서 뭐 수익을 창출하는 방법,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내가 좋아하는 걸 하고 싶다 하는 분과 나는 이것을 돈을 벌고 싶다 하는 분은 이런 수익을 결정짓는 요소를 접근할 때 다르겠죠? 뭐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유튜브 채널이 하나 있긴 하지만 제가 그걸 가지고 돈을 벌려고 하는 건 아니니까 네. 채널 주제에 대해서도 그냥 내가 좋아하는 거 한다. 네. 뭐 별로 인기는 없죠. 네. 영상 업로드도 뭐 자주 올리지 않고 있죠. 네. 음. 그리고 하트가 아니고 히트 영상도 저도 하나는 있습니다. 지금 제가 이제 보통 많이 나와요. 한 3천에 보통은 뭐 100회에서 뭐 5, 600회 이렇게 나오는데 100회 안 나온 것도 많이 있고요. 근데 지금 하나의 그 쇼츠 동영상은 지금 한 13,000회까지 제가 확인했습니다. 그런 것들이 좀 있으면 괜찮고 또 이 사용하는 언어가 사실은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마 보시면 영어를 실제 사용하거나 아니면 자막으로 영어를 다는 그 채널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최소한 자막이라도 영어를 달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그걸 보는 사람들의 숫자가 엄청나게 늘어나게 돼버리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사실은 수익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이다. 네. 그리고 이제 방법에는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 이 방법에 대해서 한번 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안에서 수익이 창출한다. 유튜브 광고죠? 유튜브 광고는 네, 꾸준하게 돈이 들어오는데 수익이 적어요. 근데 이제 광고주가 광고를 딱 걸었어요. 네, 걸었는데 이 광고 수익에 대해서 유튜브 회사하고 채널주하고 45대 55로 나눠 먹어요. 그러니까 유튜브가 적게 먹는 것 같지만 이런 채널주가 한두 명이 아니지 않습니까? 엄청나게 많은 숫자인데. 그렇죠? 그래서 유튜브 돈 엄청나게 벌어들이는 거죠. 그래서 근데 뭐 채널주 입장에서도 근데 뭐 계속해서 이게 수익이 창출은 되니까 많지는 않지만 네. 유튜브 내 채널이 45%대 55%. 네. 얼마 전에 뭐 우스갯소리로 제가 들은 건데 실제로 설문조사를 했더니 우리 어린이들의 그 장래 희망 두 개만 있다고 하더라고요. 의사하고 유튜버, 네, 의사하고 유튜버. 네. 그래서 워낙 의대로 많이 가다 보니까 그런 말이 나온 것 같아요. 의사가 되거나 아니면 유튜버가 되겠다. 유튜버에 대해서 정말 자신이 그걸 내가 직업이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유튜브를 내가 컨텐츠 창작해서 돈 먹고 살겠다 하면 사실은 이제 목숨 걸고 하는 거죠. 네. 근데 이제 실제로 초기에는 많은 영상들이 성공해서 이렇게 성공하는 것이 어렵지 않다고 느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거의
아주 성공하는 그런 퍼센테이지가 매우 낮죠? 매우 낮습니다. 그 직장 다니던, 좋은 직장 다니던 분들도 내가 유튜브 한번 해보겠다 해서 하는데 한 달에 100만 원도 채 못 벌어간다. 그런 사람들이 사실은 현재 99%죠. 이게 99%라고 말하는 게 좀 왜 99%라고 말하냐? 저 같은 사람도 유튜브 안에 그 개수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여튼 그런 사람 매우 적다라는 거죠. 구독자 수 어느 정도 확보가 되야 된다. 열심히 해야겠죠. 저기 참신한 아이디어로. 하여튼 유튜브 채널이 유튜브 회사와 채널주가 45대 55%로 그 광고 비용을 회수해 간다. 했고, 자, 이제 그 2017년 전에는 어, 생방송이 없었어요. 2017년부터 생방송을 제공하고 있고, 생방송 도중에 시청자가 이제 후원을 보낼 수 있어요. 뭐 슈퍼챗이라고. 네. 그래서 네. 시청자 후원을 보낼 수 있다. 슈퍼챗 아프리카 TV 별풍선과 유사한데 1달러에서 500달러까지 다양하다. 네. 근데 이제 어떤 채널들은 유튜브 수익보다도 슈퍼챗의 수익이 더 많은 경우, 네. 이거 사실 이것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정치를 이용하는 분들도 아마 관심 좀 있으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슈퍼챗은 이제 우리가 그 광고 수익은 45대 55인데 슈퍼챗도 뭐 일방적으로 가져가는 건 아니고 30대 70, 3대 7로 나눠 가진다. 그래서 좀 퍼센트가 높죠. 네. 2009년부터는 채널 멤버십, 그리고 구독자 3만 명이 넘으면 신청이 가능하다. 네, 시청자의 정기 후원. 네.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반대국부로 채널에서 여러 혜택을 해야겠죠? 그래서 그래야지 채널 멤버십이 운영이 되겠죠? 네. 채널 멤버십. 시청자의 정기 후원이 있다는 뜻은 그만큼 우리가 뭐 혜택이 있어야 된다. 이런 뜻이겠죠? 그 다음에 유튜브가 제공하지는 않지만 허가하는 방법이다. 브랜드 광고라고 하는 거죠. 유료 광고, PPL, 커머스. 이 영상은 땡땡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영상은 땡땡 회사의 도움에 협찬을 받아 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채널주 100% 돈을 가져가는 거죠. 광고주로부터 대가를 받고 영상을 제작하는 것이 허용된다. 허용된다. 유튜브 수수료는 따로 없다. 음. 네. 커머스 시청자들에게 제품 판매 링크를 주고 뭔가를 판매하는 활동이죠. 자사 제품도 되고 타사 제품도 된다. 타사 제품 된다는 것은 제휴 마케팅이라는 거죠. 수익 100%. 그래서 이제 밑에 그 댓글 있잖아요. 댓글에 맨 처음에 고정을 할 수 있거든요. 어떤 링크를 걸어가지고 시청자들이 그걸 이제 뭐 링크 타고 들어가서 물건을 살 수 있게끔 이제 하는 거죠. 네, 뭐 커머스라고 합니다. 음. 유튜브 밖에서 수입을 창출할 수 있는 부분은 뭐 책을 집필하거나 강연을 하거나 컨설팅, 방송 출연하거나 그래서 유튜브를 매개로 상품성 확장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뭐 여행 유튜버도 워낙 유명해져서 그 텔레비전 지상파에 출연하기도 했었잖아요. 그리고 뭐 연예대상 뭐 그 시상식인가요? 그때도 뭐 초대돼서 있기도 했고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 우리의 유튜브 광고 수입은 사실은 시작에 불과하다. 나 유튜브로 돈을 벌 거야. 근데 유튜브 야 그 돈 얼마 안 돼. 라고 말하는 건 큰 의미가 없다는 거죠. 왜냐면 그것이 시작이니까. 그것을 시작을 해가지고 이제 내가 확장을 하는 거니까요. CPM에 대해서 한번 봅시다. Cost per mile. 광고를 1000명이 시청했을 때 광고주가 유튜브 회사에 지불하는 금액이다. 내 채널의 CPM은 유튜브 스튜디오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채널 기반 CPM. 네. 한국의 평균 CPM은 평균 2달러다. 그래서 광고를 1000명이 보았을 때 유튜브 회사가 2달러의 수익을 창출하게 돼요. 2달러 회사의 수익을 창출하게 되니까 45대 55인데 한 반반으로 딱 본다면 그러니까 2달러 수익 창출 중에서 1달러 수익 창출하게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광고를 1000명이 보았을 때 1000원 이렇게 최근에는 뭐 살짝 한 올랐다고 하기도 하더라고요. 한 1,500원 정도. 1000명일 때 1000원, 만 명일 때는 만 원 이렇게 되는 거예요. 100만 명이 봐야 100만 원을 가져가는 거예요. 조회수가 100만이 나와야 엄청나죠. 네. 그러면 광고 조회수당 얼마냐?
이론으로 본다 이런 말 쉽게 하는데 이론. 100만 명이면 100만 원이다. 그때가. 네. 자, 이렇게 보시고 여기까지 이제 해서 이렇게 네. 우리가 유튜브 특징 중간고사 보기 전에 네 가지를 살펴봤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봤습니다. 그럼 다음 2주차는 저작권에 대해서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